지금 우리 군에는 친북 또는 종북의 성향의 간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뭐 극소수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장관으로 처신하겠다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도발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 그리고 청문회에서 또 역시 논의가 됐는데 임병장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열린 이유는 뭐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들어서 첫 번째 인사청문회인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요일인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2시 반부터 다시 오후 청문회가 속개가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게 지난 5일이었습니다. 네. 5일 이후에 20일 동안 국회가 심의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야 되는데요. 정부에다가 그 원구성 등이 늦어지면서 그 기간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다 다시 한번 요청해 줄 것을 전했고, 정부가 요청한 게 오늘까지, 29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 마감 시한인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인사청문회장 모습인데요. 근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되게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민구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의혹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요. 2011년 퇴임한 이후에 국방부 산하기관 세 곳에서 1억 4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들의 군 복무 중에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또 있고요. 딸이 지금 숙명여대 직원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교직원 특혜에 아버지가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네, 오전 사항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주요 쟁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자문료, 정관 예우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아들이 소총수로 입대를 했는데 군 복무 중에 주특기가 바뀌어가지고 소총수보다 조금 편한 보급병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딸이 숙명여대를 다닐 때 숙명여대가 여성 ROTC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 딸이 졸업하고 나서 다시 그 숙명여대에 교직원으로 채용됐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오전 중에 쟁점이 됐던 게 뭐가 있습니까? 오전 중에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런 쟁점들이 나오진 않고, 한민구 장관 후보자가 합참의장 시설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우리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우리나라 F-15K 전투기가 당시에 초계 비행을 하고 일대에 있었지만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게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게 과연 적절한 대응이냐? 한민구 합참의장이 포격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또 물렁한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니냐라는 데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고, 한민구 합참의장은 그때 당시에 매뉴얼대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충분한 도발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좀 인상적인 게 한민구 합참의장이 원래는 백발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63살인데요.
뭐 일찍 머리가 좀 새는 스타일인데 백발인데 오늘은 까맣게 머리를 염색하고 네. 나왔습니다. 또 네. 눈썹까지도 까맣게 염색했는데요. 강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한민구 후보자가 오늘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인터뷰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피 총기 사건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사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과 인명 피해는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된 답변으로 잘못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일어났던 임병장의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것 같습니다. 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장병들 사이에서의 그 인화 친화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답변이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장관이 됐을 경우엔 어떻게 바꿔나가겠느냐는 개선책을 물었을 땐 정신전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장병들의 정신전력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관심사병으로 성향 테스트에서 관심사병 A급이었던 임병장이 B급으로 갑자기 8개월 만에 전환이 됐고 이런 병사를 GOP에 배치시켜가지고 총과 실탄을 주고 근무를 시켰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나 네. 그런 사병 관리에 대한 여태까지 30년 이상 군 생활했던 노하우를 좀 더 보여주는 게 국민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보내드린 영상 중에 보면 한 야당 의원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군 내부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질문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친북, 종북 성향의 군인이 아직도 내부에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좀 의외의 답변인데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군 내에서는 친북, 종북 세력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였는데 그런 바램들이 더 많을 텐데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조차도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도록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하국장님, 임병장 총기 난사 사고를 저지른 임병장이 강릉 아산병원에서 국군 강릉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씩 범행 과정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수사 초기에는 임병장이 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점차적으로 임병장이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혹시 부대 내의 왕따, 심지어 은밀한 왕따, 은따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범행 동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임병장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은 선임병뿐만 아니라 후임병 그리고 간부들까지도 왕따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럼 간부들은 어떻게 시켰느냐? 보면은 자기한테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을 던지기도요? 자그마한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간부들이 또 뒤통수를 탁 때리거나 심지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한 달 내내 다른 병사들과 달리 하루에 16시간씩 초소 근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갑자기 왜 사람을 죽이게까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소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13-1번 초소하고 13-8번 초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벽면에 자기의 몸이 왜소하고 그리고 마른 체격이고 그리고 탈모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해골같이 그려놓고 자기를 비하하는 낙서가 쓰여 있는 걸 보고 격분해서 결국은 갑자기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에서는 그 전에 조준 사격을 했다라고 그런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10여 발에 무려 5명이나 숨지고 7명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당시가 8시 15분인데 네. 이미 어둑어둑해서 조준하기는 어려웠고 그림자를 보고 그냥 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무반에도 가서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반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격이 있어서 네. 자기가 도주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반격이 총을 통한 반격인지 아니면 다른 반격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임병장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면서 인터넷에는 어떻게 보면 임병장도 피해자 아니냐 이런 동정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군 당국의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만 저희가 특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범죄 심리라든지 협상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의 진술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의 진술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당한 병사들 그리고 군 장교들과의 그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요. 임병장의 개인 선임 변호사가 많게는 5명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예,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명 전원이 다 군 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임병장의 아버지가 임병장 자체도 상당히 한편으로는 다른 바로 상관 그리고 동료 그리고 후배 등을 쏘아서 결국은 숨지게 한 그런 가해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은밀한 왕따까지 당한 피해자 두 가지의 동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범행 동기와 참작할 면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 초기에 당연히 자기 자신의 범행 동기는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벽면에 낙서 그리고 그림이 있는가 하는 거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병사들 즉 선임병이나 후임병뿐만 아니고 바로 간부들까지도 어떤 가혹행위나 아니면 왕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병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병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임병장이 지금 현재 국군 강릉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친 부분은 많이 나아 있고 조사를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초쯤에는 추가 조사를 거쳐서 구속 수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병장의 수사 상황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